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한 주의 시작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진행의 권재현입니다. 바야흐로 CS 주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미국발 훈풍으로 반도체부터 양자, 암호, 로봇 관련된 섹터까지 급등 시세 이어가는데요. 이런 와중에 내 종목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투자자분들 참 많으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2시간 동안 종목 이야기, 시장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에 마녀공장의 사모펀드 인수 수수익 가장 먼저 전해드렸었는데 오늘 마녀공장 급등 시세 나왔고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장대 양봉을 보여줬습니다. 화장품 관련된 섹터 보유하거나 손실 중이신 시청자 여러분들의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또 로봇 관련주도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000-4919번 샵 2034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에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확인해보면서 내일 시장 든든하게 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들이 오늘 일제히 돌아왔습니다. 코스피 거래대금 1, 2, 3위가 모두 반도체 종목인데요. SK하이닉스 오늘 9% 넘게 상승했고요. 삼성전자 2%, 한미반도체도 SK하이닉스와 함께 오늘 6% 넘는 급등 시세 냈습니다. 반도체주들에 대한 전략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이 IRA 보조금 통과됐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부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대금 4위에 올라왔고요. 오늘 0.70%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네이버도 외국인의 수급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오늘 가입 4% 가까운 시세를 연출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는 역시나 오늘도 양자 암호 관련주들이 대거 포진돼 있습니다. 아톤과 ICTK가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했고요. 진단키트 관련주도 새롭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시젠이 16% 급등,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전히 시장에 뜨거운 관심 받고 있지만 오늘 딱 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10가지 종목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김진만 대표 그리고 김덕호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가장 먼저 1위에 올라와 있는 SK하이닉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CS2025 내일 젠슨왕 기조 노트 연설이 11시 30분에 예정돼 있습니다. 또 SK하이닉스 최태원 회장과 젠슨왕 회장의 만남도 성사될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SK하이닉스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전고점까지 한번 탈환 가능하려면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 하이닉스의 주가에 대해서 현재 뭐 너무 과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 가파르게 오르긴 했는데 네. 저는 충분히 25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순수하게 한국 지수가 반등을 해서 SK하이닉스가 반등한다?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삼성전자가 한국 지수가 반등함에 따라서 좀 수혜를 받고 있는 하나의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엔비디아와 가장 연관이 깊은 회사가 SK하이닉스고 이제 한국 지수가 워낙 빠지다 보니까 같이 빠졌지 지금 밸류는 지금 저는 저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먼저 브로드컴이 에이직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HBM 시장에 새로운 멀티플을 좀 주었는데 브로드컴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또한 결국에는 에이직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HBM을 시장에서는 원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 삼성전자도 마이크론도 퀄티스트가 통과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내년도에 추가적인 HBM이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가 지금 주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26년도에 나올 그런 이제 HBM까지 선점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엔비디아 측에서는 지금 하이닉스와의 협업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먼저 선수금을 주고 투자를 집행하라 뭐 이런 식의 시나리오도 충분히 써볼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그만큼 이 HBM 시장이 갖고 있었던 문제점이 하나가 너네 25년도가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라고 하는 이제 피크아웃 논란이 조금 무선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자유로워진다라는 면이 좀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멀티플 이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추가적으로 좀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삼성전자가 제가 이제 싫어하는 게 아니라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레거시 업종들도 오늘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체크를 해보면 디램과 낸드 쪽에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 감산을 통한 기술적인 반등을 좀 시도를 하고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평택 P4 공장을 보시게 되면은 슬슬 발주가 들어가고 있는 게 근데 디램과 낸드 쪽에서도 만약에 조금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창과 방패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여전히 좀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또 조금 이제 글쎄라는 그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보실 분들께서는 혹시나 이제 하루 정도 음봉이 뜨거나 이제 도지 캔들 뜨게 되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대한 김진만 대표님의 의견 들어봤고요. 김덕호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SK증권에서 SK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또 상향 조정했더라고요. 사실 삼성전자의 지난 4분기 영업이익 추정치가 거의 7조, 8조 되는데 SK 하이닉스도 지금 4분기 영업이익 8조 원 정도 전망하고 있거든요. 올해 내내 실적 성장세 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SK증권에서 SK하이닉스를 목표가를 제시했다라는 거는 참 아이러니죠. 그러니까 같은 뭐 식구 감싸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 실제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10월이죠.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이제 기존의 목표 주가를 34만 원을 제시하던 걸 30만 원으로 하향을 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11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30만 원을 지금 고집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일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HBM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소프트웨어가 연말이 돼서야 잠깐 반등세를 조금 보이긴 했지만은 결국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또 추가적으로 연내 계속 착공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SK하이닉스는 앞서서 이제 김진만 대표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조금 조정시 매수를 하는 것은 충분히 유효하지 않나.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 유일하게 버팀목이 되는 거는 뭐 저도 SK증권 레포트를 보기는 봤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지금 시장의 버팀목이다라는 뭐 타이틀을 가져가기에는 가장 적합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우리가 이제 오늘처럼 이렇게 거래량이 좀 연초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좀 빨리 몰린 편이죠. 물론 일전에 이제 8월 5일부터 해서 이제 흔히 말하는 낙폭 과대가 됐던 시기만큼의 어떤 거래량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아마 오늘쯤에서 이제 손바뀜이 좀 일어났을 가능성이 커요. 특히나 이제 10월에서 11월 정도의 반도체 버블 현상에 대해서 우려가 어느 정도 잠식된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반등세가 나왔던 이 시점에 좀 갖고 계셨던 분들이 좀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손바뀜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조정시 매수는 계속 유리한 견지로 가져가시되 현 시점에서 좀 오버행잉은 자제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유튜브 채팅창에서 홍님께서 SK 하이닉스 살 걸이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두 분 모두 조정시 매주 관점 이야기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거래대금 5위에 올라와 있는 네이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외국인의 수급이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의 4% 가까운 시세를 냈는데요. 김진만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NH투자증권에서는 실적이 궤도에 올랐다라고 하면서 네이버의 목표 주가를 2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상황이거든요. 1030 젊은 층들이 다시 네이버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하는데 올해 내내 이런 실적 성장세 좀 예상하시나요, 대표님? 일단은 25년도의 성장성 자체는 좀 확인이 많이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돈을 버는 쪽에서 성장성을 좀 가파르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IT 기업들이 4분기 때 일회성 비용들을 많이 털고 이제 다음 연도를 맞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어닝 쇼크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빼고 감안을 하면은 지금 주가는 지금부터 해서 22만 원 돌파해서 25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물론 전제는 한국 시장이 견고하거나 혹은 이 대외 변수에서 조금 이제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충분히 23만 원까지는 한 번 정도 오를 것으로 전망은 되는 일단 요때 매물대를 소화를 하는 건 보실 필요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3만 원까지만 지켜보시고 여기서 이제 조정이나 혹은 이제 횡보가 얼마만큼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조금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단 저는 만약에 지금 실적이 아마 지금 당장은 조금 여유가 기간적 여유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만약에 매수를 좀 하시게 되면 23만 원 정도까지 해서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보시려면 잠정 실적 이전에 한 번 정도 매물을 한번 매도를 해 보시고 그 이후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만큼
성장성 자체는 잘 확보가 되고 광고 쪽도 지금 굉장히 성장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주식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의 실적 발표는 1월 30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단기적인 목표 주가로 23만 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코스닥 거래대금 3위에 올라와 있는 시젠입니다. 오늘 두 자릿수대 급등세 연출했고요. 이 밖에도 6위의 수젠텍 그리고 랩지노믹스까지 거래대금 10위권 안에 모두 포진됐습니다. 김덕호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뭐 독감 환자도 많다고 하고 중국 쪽에서도 그런 계속해서 감염병 이야기 들려오고 있는데 이 오늘의 거래 대금을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대표님? 뭐 사실 뭐 계절적 요인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독감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날씨가 굉장히 춥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작년 말부터 해서 날씨가 좀 오싹오싹해지고 있고 뭐 지금 스튜디오도 사실 뭐 외부랑 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들어오기 전 나가기 전에 대한 공기차가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만큼 이제 날씨가 추워졌을 때 항상 이제 우려가 나오는 것이 이제 뭐 접종이라든가 혹은 이제 의료 사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데 독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시장에서는 좀 과감한 슈팅이 좀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이벤트라기보다는 이제 그동안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좀 조정이 많이 나왔죠. 특히 진단 키트라든가 아니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접종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수가 많이 조정이 됐었는데 저는 오늘 시점에서는 한 번 정도 뭐 분할 매도를 하시기는 좋은 시점이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이제 또 마찬가지로 수급 현황을 보시면 외인들과 기관이 좀 과감하게 매도를 하는 와중에 또 이제 개인 중심의 또 매수세가 좀 형성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하루 이틀 내에서의 어떤 손바뀜이 조금 물량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만약에 지금 쥐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26,000원 선을 한번 숏을 잡고 대응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GN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김진만 대표님께도 또 추가적으로 진단키트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뭐 2, 3개월에 한 번씩 좀 순환매가 돌고 있긴 한데 그게 하루 급등이 아니라 뭐 2, 3일 정도는 그래도 급등 시세를 좀 이어가긴 하잖아요. 내일장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 원하시는 분이라면 지금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네, CJ는 좀 무겁습니다. 보통 이제 키트주를 좀 가벼운 단위로 좀 설정을 하면 수젠텍이 제일 가볍고 그 다음에 이제 CJ과 슈마시스 정도인데 슈마시스는 이전에 좀 무상증자를 크게 한 적이 이력이 있어서 주식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무겁고요. 수젠텍이 보통 한번 오를 때 상한가를 가는데 또 이쪽으로 먼저 시선을 돌리는 게 필요하고요. CJ는 뭐 전반적으로 일단 물려도 그래도 회사 자체가 괜찮으니까 버틸만 하다라는 그런 심리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저도 이제 외신 쪽 기사들을 많이 접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 쪽에서도 뭐 심상치 않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있고 미국 쪽에서 지금 이제 뭐 마스크 의무화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있을 지수가 조정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수급이 지수 인버스 역할을 하는 이쪽으로 좀 돌아가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대응을 이제 해보시기보다는 일단 음봉이 뜨게 되면 그때 한 번 정도 조금만 이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된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기업은 바로 코스닥 거래대금 1위에 올라와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정말 연초부터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요. 김덕호 대표님께 앞으로의 전략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급등 시세 보여주다가 오늘 소강 상태를 보였어요. 오늘 오전장까지만 해도 강하게 올랐는데 장 막판으로 갈수록 계속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었거든요. 이 CS를 기점으로 이제 로봇주들이 세론으로 작용하는 건지 아니면 오히려 휴머노이드 로봇 모멘텀 타고 조금 더 추가적인 시세 기대해봐도 될런지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만약에 확률을 건다라면은 세론 가능성에 조금 더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원인도 결국 우리가 CS 2025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소비자들 중심으로 한 가전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이 가전 제품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접근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존에 했던 서빙 로봇이라면은 뭐 신규 사업자라든가 이런 걸 모집할 때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뭐 민간 상용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상승하는 원인도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이제 자회사 편입 관련된 기대감들 이 이슈들도 좀 같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좀 급한 감에 올라가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로봇 산업은 이제 꾸준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봇 하면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뭔가 이런 CES 2025라든가 어떤 이벤트에서 나오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떠올릴 겁니다. 그렇지만 정작 우리 산업의 대부분에서의 차지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과거 스마트 팩토리라고 불렀던 뭐 로봇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제품들이 나열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 저는 현 시점에서 이제 특히나 뭐 많은 그 종목들이 좀 이렇게 많이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가 일전에 뭐 LG전자를 등에 업고 있었던 뭐 로보스타라든가 많은 기업들도 좀 살펴보시면은 지금은 한 번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1월 2일 날 이제 좀 급등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좀 종목별로는 그래도 과거에 눌림목이 좀 오래 유지됐던 대장주, 그러니까 대장주로 불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좀 매수가 좀 몰린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쯤에서 만약에 로봇주를 공략한다라면은 한 템포 쉬어갈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로봇 제작을 직접적으로 하는 우리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비롯한 많은 로봇주들을 공략을 하시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로봇 부품주가 단기적으로 좀 다시 한번 높은 거래 가격을 좀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형식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봇 관련주들은 이제 차익 실현에 준비하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거래대금 상위 탑5 짚어봤고요. 여러분들 종목 고민 계속해서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주상전화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